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새누리당이 지난 정기국회 때 우리 국민 행복과 서민경제를 위해서 어떤 법 개정을 했고 예산 반영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도자료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번째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게 국민행복 비타민 시리즈 4, 5, 6 보도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고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 중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세 꼭지입니다. 하나는 이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국정과제 중에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인데 이 안전과 관련된 어떤 입법과 예산 반영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또 우리 주거복지를 위해서 어떤 입법 활동을 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 활성화, 즉 일자리를 늘리고 또 창조 경제를 위해서 어떤 법 개정과 예산 반영을 했는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이 안전사고가 있었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특히 어린이들의 어떤 안전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합 차량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 관련된 안전도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도 설치하고 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청소년 수련의 어떤 안전 문제도 법을 통해서 더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통해서 수련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서 확실한 어떤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환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외에 예산 반영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도자료 보시면은 상세히 나오지만은 여러 소방장비나 구급차 장비도 확충을 했고 또 응급의료 전용 헬기도 운용 지원하는 걸 국회에 와서도 많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자살 예방 지역 정신보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입법과 그리고 예산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민 생활을 위해서 육아휴직 연령 확대를 해서 이미 몇몇 언론이 보도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아의 어떤 이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휴직 연령을 더 확대하고 한 그런 어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예산 반영한 여러 이거는 야당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줘서 만든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위해서 293억 편성을 하고 온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노인의 우리 노인들 단체를 위한 지원도 이번에 대폭 강화를 했고 그 이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반영도 상당 부분 많이 있었고 또 특히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활동 지원이라든지 또 여성 장애인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 그 다음 거에 보시면은 이 살아나는 주택시장 손에 잡히는 주거복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오랜 기간 논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른바 취득세 연구 인하를 이뤄냈고 또 오랜 기간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어져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라고 만들었던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내용을 드디어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침체기에 전혀 작동을 할 수도 없고 또 그 급등기조차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봤던 이 제도를 이번에 폐지함으로 해서 정상화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폐지 안 됐었으면은 오히려 우리 부동산 시장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던 것을 이번에 폐지함으로 해서 아마도 이걸로 인한 매매 활성화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임대시장도 활성화돼서
이 전세 가격 안정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정부는 이 부동산 시장 안정 내지 우리 임대주택 혹은 전월세 가격 안정 이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앞으로 2014년에 상당히 정부와 우리 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공 임대주택도 이번에 상당히 조세 감면하는 법을 개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우리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주택 바우처를 대폭 확대를 하고 그래서 주거급여 저소득층들의 주거급여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도 이제는 한 11만 원까지 이제 될 정도니까 이 주택 바우처라고 하는 이 주거복지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도 앞으로 계속 또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자료를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하고 주거 생활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60억을 증액을 시켰고 그 외에 쇠퇴도심 재생사업에서도 도시재생 선도사업 이것도 이제 국정과제를 포함시켰던 거를 국회에서 3억 정도로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투자 활성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렵게 우리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1월 1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내 경제 활성화 내지 일자리 확충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훨씬 더 앞으로 투자가 더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께서 문제 지적을 했던 또 재벌 봐주기다라고 하는 그 점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것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 우리 국내 재벌을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고 이게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일자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내지 내년에 지켜보시면은 이 법이 얼마나 우리 사후적으로 투자 활성화, 일자리 확충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성과가 나타날 거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도 지방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방대학에 상당히 육성할 수 있는 이 법의 근거를 만들고자 이른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개정해서 사전 고용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건데 모든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우리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고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시킨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국정 여러 과제나 사업 중에 이 어떤 사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으로 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부모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도시 첨단 산업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법 개정을 했고 지난번에 한번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관련돼서 첫 번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이번에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이지만 기술 획득 목적의 M&A 활성화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기술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또 그만큼 다시 재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여러 우리 창업 인재들이 많이 있고 또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에 상당히 빨리 그 회수할 수 있는 M&A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도특법의 그 개정을 통해서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이 창업을 통해서 도전하고 그다음 빨리 회수를 하고 다시 대도전하는 이 사이클링이 중요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이른바 창조경제 시스템 구축하고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도 만들었고요. 그 외에 코넥 시장, 작년 8월에 개정한 코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 세법상 지원 체계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뤘습니다. 그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졌었으면은 이 8월에 개정된 코넥 시장이 조금 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었는데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코넥 시장이 아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창조경제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 우리 박근혜 표 예산이라고 해서 창조경제에 대한 삭감 나름대로 이 노력도 일부에서 있었지만 그래도 삭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을 많이 시켰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가 마지막 보도자료에 쭉 담아놨습니다. 그 외에 창조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또 확보해서 이른바 우리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일자리로 연결되고 할 수 있는 이 근거를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만들고자 특히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여러 창업 기회나 또 재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상세한 거는 보도자료 보시고 나중에 질문하셔도 되지만 우선 이 자리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아마 지난번에 법 개정한 소득세법이나 각종 세법 개정 중에 이른바 야당이 주로 주장하는 부자 증세했다라는 그 대목이 사실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나성민 부의장께서 아마 오셔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세법 개정이나 혹은 그 이외에 경제 민주화 관련된 각종 입법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 경제 민주화 후퇴했다라고 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다. 오히려 공약한 대로 국정과제 제시한 대로 경제 민주화 입법은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아마 보여드리고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열심히 잘 받고 있으니까 계속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입니다. 가보년 청라해 벽두부터 통일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옥동자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한 언론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인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통일, 남북의 수건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입에 올리는 통일, 걱정스럽습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통일부는 북과의 관계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작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외교부는 북의 급변 사태를 대비한 한미 간 채널을 만들고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북 메시지조차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메뉴조차 정하지 못한 식당 주인이 대박을 꿈꾸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흡수 통일론, 민족의 운명을 놓고 벌이는 도박입니다.
흡수 통일조차 남북 교류 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북주민과 지배층이 대한민국의 의존 심리를 가질 때나 가능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1년 단절의 벽만 높이 쌓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통일이야말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 해도 너무합니다. 아예 대놓고 국민과 역사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정교과서 시절 편수 조직을 부활시켜 교과서 집필 기준 등 검정 전반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고 합니다. 검정제도의 껍데기만 남겨두고 사실상 유신시대의 국정제도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교육부는 검증 과정을 강화하는 것일 뿐 국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구차합니다. 믿을 국민도 없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 채택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무너뜨리며 교학사 출판물 구하기에 혈안이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스스로 언론에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로의 회기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바지 사장일 뿐입니다. 전주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서 장관 34년여 공직 생활이 허망해 보입니다. 소신도 명예도 없어졌습니다. 영혼이라도 지키시려면 지금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교학사 출판물 거부로 이어진 국민 분노가 지금 파도를 이루어 청와대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기지도 못할 역사 전쟁, 이쯤에서 스스로 접기 바랍니다. 공직사회가 새해 초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물갈이설, 개각설로 몰아대더니 그 불씨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한 이후 대한민국 관가는 마치 거대한 병영이 된 것 같습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다시 공공부문 개혁 화두가 나오니 화들짝 놀란 장관들이 공공기관장들을 불러서 조인트를 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성과가 부진하면 해임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공기업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토를 달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공공부문 개혁 구상 속에는 공기업 본연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 강화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유독 과다한 부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효율성과 경영 성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건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일 겁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자산 매각 등이 뒤따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공공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최연에 만한 장관 하나가 없다는 말을 들었던 코레일 사장, 이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코레일은 흑자를 보고 있는 민간 역사를 매각하고 적자 노선은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한 철도는 염두에도 없습니다. 정부는 거듭 아니라고 밝혔지만 공공부문 영리화를 위한 로드맵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기업,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2, 제3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예감하고 있다는 점 밝혀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